이번 6.17 대책이 갖고 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자, 뛰는 규제에 나는 집값 지금이라도 사자. 어우,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규제 없는 지역 찾는 풍선 효과를 넘어 서울, 분당, 세종에 투자 몰리는 빨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웬만한 지역 다 규제 지역인데 차라리 확실한 곳을 가자라고 하면서 지금 서울, 분당, 세종 쪽에 투자자들이 몰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무주택자들은 그리고 서민들은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또 한편으로는요, 추가 대책 어차피 불가피하다. 그래도 오를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치동 누르니까 도곡동으로 간다. 재건축 누르니까 재개발로 간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26일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115제곱미터 아파트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31억 원으로 3주 전 최고가인 27억 9천만 원보다 3억 1천만 원 뛴 가격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는 대치, 삼성, 청담, 잠실동이 토지 허가제로 묶이면서 인근 지역인 도곡동, 압구정동 아파트의 호가가 최대 3억까지 뛴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도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됐습니다. 재건축 관련 규제로 일인한 반사효과다라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재건축 아파트가 최소 2년 살아야 되지만 안전진단도 굉장히 까다로워졌죠. 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실거주 의무 기간도 없고 초과이익 환수제도 없어서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로 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반증으로 용산과 한남동 3구역의 매물이 지난달 모두 소진됐다라고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지 면적 23제곱미터 기준의 시세가 10억 원이었는데 올해 초와 비교해보면 2억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과 세종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얘기 나오시는 건 어차피 다 규제 지역이니까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 대전의 메리트가 사라졌다. 같은 조건이라면 확실한 세종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내용으로 세종시 아파트는 6.17 대책 이후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고운동 가락마을 21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27일 5억 원에 팔렸는데요. 직전 최고가보다 약 4,500만 원 뛴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분당과 서울로도 수요가 빠르게 몰리면서 신고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 4단지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달 23일 신고가 6억 1,7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직전 거래 가격보다 7,700만 원이나 높은 매매 가격이고요. 마포구 망원동 성원 1차 아파트도 지난 24일 7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이전 매매가보다 1억 8,500만 원 비싸게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면 6.17 대책 이후에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가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그래요? 지금 여기는 어때? 문의 많아. 문의 많아? 네. 실수요자들의 문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아타기 수요도 굉장히 빨리 많이 움직임들이 급해졌어요. 행보가. 이제 네. 직접적인 거래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오니까 그거 있기 전에라도 또 막차 타야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방배동까지도 이어지는 거네. 그렇죠. 뭐 방배동이라는 게 메인 단지는 아니잖아요. 반포 쪽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지금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이렇게 규제 발표되면 원래 좀 잠깐 주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규제 발표됐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좀 규제가 잘못된 건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뭐죠? 예. 오르는구나. 오르고 있어요. 좀 지금. 약간 충격이 있나 싶었는데 오르는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들리는 게 일단 재개발이 난리가 나고 맞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중개업소 사장님과의 얘기를 보면 예전에는 비싸도 매물이 있었대. 그러니까 이 가격까지는 사라고 못하겠다. 있었는데 지금 잡히지가 않는데.
이거 비싸지만 이거라도 좀 보실래요가 음. 할 만한 게 안 잡힌대. 한남뉴타운 그러니까 재건축 거주 요건 붙으면서 재건축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야 재건축은 저거 투자 목적으로 사나 봐야 나 거주 못하니까 차라리 그런 그러니까 송파의 재건축을 사느니 뭐 차라리 그런 한남뉴타운 가서 안 사도 되는 재개발 이런 식의 이게 넘어온다는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예,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씨가 말랐다. 매물들이. 지금 기사에서 보니까 있네. 호가가 얼마가 올랐는데 그래도 없다는 거. 아 이게 진짜 그렇게 영향이 있구나. 매물이 출발이 안 돼요 지금. 난 그니까 이게 참 그것 놀라운데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진짜 나만 없어. 돈은 나만 없지. 너는 나만 네.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진짜 놀랬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초기 단계 재개발도 장난 아니에요. 야, 아무것도 없는데 깃발 꽂으면 여기 재개발 깃발 하면 그냥 서울시는 해줄 생각 없지만 또는 뭐 여기가 뭐가 있어라고 하지만 여기 재개발 우리가 추진하면 될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도 우르르 가서 네오비 아무튼 아는 분께서도 네. 네오비는 아니다. 중개업소 사장님 한 분이 갑자기 전화 와서 그런 이 동네 뭐 재개발 한다고 유명한 전문가 유튜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손님 거기 사줘야 되는데 어떠냐? 거기 가요? 진짜? 이제 그 사람이 거기에 뭐 빌라 줬더니 팔라 그렇게 또 그렇게 양념 쳐가지고 파시나 보네요. 이제 그런 흐름들도 사람들이 막 뭔가 쫓아가야 되고 될 것 같으니까 특히 공공재개발 얘기 나오고 나서 막 그런 움직임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기사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유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 뭐 3억 이상 아파트 살 경우에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 다 토해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연장 안 된다 또는 뭐 앞으로 못 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유동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9억 초과해서 6일째 3억 막혔잖아요. 근데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건 괜찮다. 그래서 그 틈새가 넘어온다라고 하니까 그런 초기 단계에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지역에 신축 빌라들 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비싸게 받아 먹어주는 대출 끌어 이런 흐름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딱 이제 박스 쳐가지고 묶였잖아요. 그 넘어가 있는 대치동은 묶였는데 도곡동은 안 묶였거든. 그러니까 렉스 신고가 나오고 있고 그 옆에 역삼동 신고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옆으로도 신천동도 지금 난리 났다고. 예, 그렇게 네. 지금 또 가고 있고 네. 그 영향이 확실히 지금 아니 그러니까 대책에 나왔으면 뭔가 좀 시장이 쇼크를 좀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난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 대책을 통해서 심리가 잡힐 거다. 내가 사지 말아야겠다. 이 정도 정책이 나왔으면 내가 지금 집을 사는 건 약했나 그럼? 가서 상투를 지는 거네.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어쩌겠어. 안 샀겠지. 안 알아봤겠지.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무너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벌써 21번째 대책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대책 나와봐야 뭐 그래도 뭐 큰 영향이 있겠어? 라는 생각들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6.17 대책이 타겟팅 대책이어서 사실 지금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은 거는 네. 이게 일종의 부작용이 그렇게 영향을 끼친 거죠. 왜냐하면 허가구역 묶이기 전에 진입해야 돼라고 하는 수요가 신고가들을 만들어줬잖아요. 이제 그 거래 가격들이 불을 지핀 부분이 이제 여진으로 좀 작동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6.17 대책에서 사실 대부분의 내용은 법인에 대한 규제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있었죠. 네.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거다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재건축 대상을 지금 막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로 이 규제에서 타겟팅되지 않은 부분들로 불똥이 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자, 이제 지금 불똥 튀고 있는 지역 타겟팅의 추가 대책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작동하면 사실 이제 또 그 시장은 약간 좀 잠잠해지거나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기사를 제가 좀 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사람들이 뭔가 대책이 발표되니까 풍선 효과, 즉 이 지역에 발표되면 옆으로, 이 지역에 발표되면 옆으로 계속 이렇게 번져나가는 효과였는데 이번 6.17 대책이 갖고 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어차피 다규제 지역이니까 다시 백도, 네, 다시 서울, 분당 뭐 이런 식의 핵심 지역으로 다시 핵심 가자. 지역으로 다시 왜 전환된다. 수도권에 가서 짤짤이 하냐. 그러니까. 서울 가서 먹자. 이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럼 투자로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거의 실수요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서울은 그거는 이제 수도권 가던 사람들은 짤짤이로 간 거고. 네네. 그 짤짤이 뭉쳐가지고 서울에 하나로 똘똘한 채로 모자 이렇게 온다는 거야. 다시 백도. 심지어는 15억 초과 아파트가 이제 앞으로 대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움직임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주를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도 뭐 망설임이 없으시더라고요. 지금 계속 문의들 오시고 그리고 전화해서 팔 생각 있냐라고 의뢰하셨던 분들 지금 다 매물 회수하는 분위기고. 어차피- 매도자분들은 일단 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참 난감합니다. 뭐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뭐 그런 얘기했죠. 정책의 효과가 나오려면 2주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책 나오고 나서 지금 2주 됐잖아. 그러니까 2주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별별수다 내용 가지고도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런 기사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이러한 동향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시겠지만 일단 근본적으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셌던 대책이 아니었다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6.17 대책은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불신도 한편으로는 자리 잡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기사의 핵심 꼭지는 뭐냐면 다시 턴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규제하에서는 차라리 서울이다. 크라운 4개짜리. 지금 토지거래하고 그때 난리도 아닙니다. 토지거래 크라운 4개가 될지요. 네네. 기존에 지정된데 옆에. 와 진짜 남담하다. 무섭습니다 진짜. 네. 네.